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사카에 있는 야끼니쿠 맛집인 호르몬 타카라를 다녀왔습니다. 야끼니쿠는 야끼가 굽다, 니쿠가 고기라는 뜻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야끼니쿠 역사는 이 교포 1세대 분들이 해방 이후에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일본 사회 정착을 위해서 일본인들이 정착하지 않는 고된 일인 건설 현장 등에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 후에 일본인들이 잘 드시지 않는 내장이나 곱창 등을 이용해서 김치에 양념을 입혀서 불에 구워서 먹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야끼니쿠의 시초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도 마장일을 한 23년 정도 하시다가 몸과 정신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야끼니쿠 집을 열었다는 이런 역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제일교포 1세대 분들이 많은 음지에서 파친코, 마자, 가라오케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양지 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의 일본의 식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심이 가는 그런 음식이 야끼니쿠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두 가지 소스를 먼저 안내를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는 마늘 베이스의 소스이고 하나는 특급 다대기 소스인데 이걸 안 넣으면 후회한다고 엄청 강조를 해주셔서 교포 3세이셔서 이렇게 한국말로 크게 강조하십니다. 안 넣으면 후회합니다. 네, 요 마늘 소스 자체는 약간 특이하게 구운 마늘이랑 생마늘 요런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이 났고, 요 간장은 그냥 간장 맛이었는데 요 다대기가 기가 막힙니다. 약간 매운데 매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다대기여서 약간 양념진 기름진 고기에 매우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소스였어요. 네, 물론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3스푼, 4스푼 넣어서 드시면 충분히 맛을 잘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요 다대기 소스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요 야끼니쿠 자체가 숯불로 된 화구를 이용해서 구워 먹는 게 그 숯불의 맛도 잘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숯불이 아니라 개인 화구 자체가 가스로 고기를 굽는 방식이어서 요거는 약간 아쉽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야끼니쿠의 맛보다는 고기로 승부를 하는구나 라는 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꽃등심이랑 안심이랑 새우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소고기의 핵심 부위를 주문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이렇게 고기를 다루시는 모습과 이 정량을 이렇게 재시는 그 모습이 요건 좀 신뢰가 많이 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고기를 주실 때도 이 고기를 어떻게 구워서 먹으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저희가 4명이서 갔는데 이렇게 4명이 나눠서 먹을 수 있게 4조각으로 주십니다. 꽃등심, 안심, 새우살 이렇게 세 가지 부위를 저희는 먼저 주문을 했는데 무난하게 가장 고기 맛을 먼저 보려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안심을 먼저 구웠어요. 이거는 가장 강하게 레어로 구워서 먹으면 좋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바예요. 그게 이 안심은 살코기가 좀 많아서 퍽퍽할 수 있는데 이 레어로 고기를 먹게 되면 이 안심의 식감과 육즙이 확실히 잘 느껴지는 게 이 안심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어로 먹으면 이 안심 고기를 먹을 때도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심이 좀 구워질 때쯤 꽃등심을 올려봤습니다. 네, 제가 새우살을 제일 좋아해서 새우살을 제일 마지막에 먹으려고 이 꽃등심을 구웠는데 이 꽃등심의 약간 두께가 좀 얇아서 이게 확실히 양념이 배어있는 야끼니쿠는 좀 얇은 고기를 쓰는 이유가 이 양념에 배어있는 맛이 좀 잘 느껴지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우 괜찮았어요. 네, 안심을 먹어봤습니다. 네, 지방이 거의 없어요. 마블링이 아예 없는데 육즙이 적당히 쫄깃하면서 말랑하면서 육즙이랑 육향이 훌륭했습니다. 입에 딱 넣는 순간 간의 정적 끝에 육향이 확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안심은 역시 훌륭합니다. 네, 다음은 A5 등급의 꽃등심입니다. 네, 고배규 꽃등심의 A5 등급이면 우리나라 1등급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딱 소스랑 같이 찍어서 먹으면 이 차돌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기름이 좀 많아서 그런지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요 소스, 다대기 소스랑 요 파가 이 간을 딱 잡아주는 게 이 한국인의 입맛을 확실히 잡으려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새우살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예요. 네, 확실히 알등심살, 살코기 부분이어서 그런지 체크살과 비슷하게 기름기가 좀 적고 담백한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드러운 식감과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이 새우살의 매력에 빠지면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알등심 쌀에 비해서 새우살 자체가 칼로리가 매우 높으니까 이 지방이 좀 많은 그런
고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감이 확실히 마블링이 좀 많기 때문에 칼로리는 낮은 건 말이 잘 안 되는 불합리한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새우살도 한번 같이 고기랑 구워서 이 소스에 넣어서 한번 같이 먹었는데 요것도 맛이 좀 불합리하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우살만 시켜서 계속 먹고 싶은데 다양한 음식을 좀 알려드리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좀 참고 여러 가지를 시켜봤습니다. 네, 요거는 일본 슈퍼 육회입니다. 육사시미 종류인데 일본 자체에서는 육회가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도야마 육회 사건이라고 해서 생고기 자체를 위생관리하지 못해서 식중독으로 인해서 대규모 사망이 일어난 후에 육회 자체가 일본에서 불법이 되어서 저렇게 생고기를 60도씨 이상 2분 이상 가열해서 먹어야 하는 규정이 생겨서 그냥 육회라고 하지 않고 슈퍼 육회라고 합니다. 저 망에다가 직접 토치로 이렇게 구워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아, 요런 사연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맛은 정말 맛있습니다. 아마 이날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육회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맛이 있는데 그냥 이 소스랑 혼합해서 먹으면 이 맛이 정말 맛있어요. 너무 훌륭해서 아마 요것도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스에 같이 나오는 계란이 있습니다. 요 계란 노른자가 일반 계란 노른자랑은 좀 다르게 가격대가 조금 있는 계란 같았어요. 그 이유가 너무 농축이 강하고 그 다음에 계란의 쫀득함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이랑 찍어서 먹어도 요 맛은 말해 뭐합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훌륭해서 요거는 한 그릇 더 먹어야겠다 싶어서 요거는 하나 더 시켜서 혼자 먹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회 자체도 일본에서 불법이라는 그런 것도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육사시미 자체도 먹고 좋은 경험을 한 그런 육회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아마 가시는 분들은 주로 우설을 많이 드시는데 육회도 한번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부위인 우설입니다. 알면 잘 먹지 못하는데 먹으면 한 번만 먹은 분은 없는 그런 맛이에요. 이 우설은 살코기랑 다르게 이 내장류에 비해서 독특한 식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특제 소스랑 파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구워서 드실 때는 처음에는 약간 쫄깃한 맛이 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우설이 갖고 있는 그 육향이 올라와가지고 이 우설이 갖는 특징은 씹으면 나오는 풍선껌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요 우설도 굉장히 독특하면서 식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맛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야끼니쿠 자체에서 우설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고급 고깃집을 가도 이렇게 비싼 가격이긴 해도 우설을 내주시긴 하는데 이 우설이 한국에서 먹는 우설이 조금 두꺼운 맛이 있었다면 여기 있는 우설은 얇으면서 식감을 유지하는 그런 약간 고기의 종류의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설을 편육으로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 저는 이 편육으로 먹는 것만큼 이렇게 얇게 야끼니쿠 방식으로 먹는 것도 매우 훌륭했어가지고 확실히 우설의 포지션이 다양하면서 맛있으면서 독특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설도 소금이랑 와사비랑 같이 먹어도 이것도 독특하게 맛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해요. 확실히 우설은 알면 잘 먹지 못하는데 모르고 먹으면 정말 맛있고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양대창이랑 살치살입니다. 네, 요 양대창이 야끼니쿠의 시초인데 일본인들이 드시지 않는 거를 한국인들이 드시면서 음식화시켜서 음식 문화를 잡은 그 양대창입니다. 상당히 기름질 수 있기 때문에 2시간가량 기름을 빼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양대창이든 살치살이든 기본 양념이 들어갑니다. 이게 야끼니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파도 함께 같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념 자체가 맛이 없으면 이 야끼니쿠의 맛이 조금 희석이 될 수 있는데 왜냐면 고기가 아무리 맛있더라도 양념이 고기의 맛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념이 상당히 맛있기 때문에 이 고기의 맛도 확실히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거는 살치살입니다. 네, 양념이 확 돼 있어요. 네, 우리는 그냥 생고기로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야끼니쿠 자체는 확실히 양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양념 베이스로 된 살치살입니다. 네, 이 살치살이야말로 소고기 부위 중에서 마블링이 가장 좋고 육즙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숙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기 자체도 양념이 잘 배어있기 때문에 입에 딱 넣으면 입에 녹는 그런 아이스크림 고기라고도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이날 조카랑 같이 가서 먹었는데 이 조카는 입에 올리고 고기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기가 확실히 입에 올리면 당연히 녹진 않는데 그만큼 식감도 좋고 잘 부드럽게 녹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살치살은 어디 가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있다면 한우랑 다르게 이 고베규 자체여서 그런지 조금 더 기름이 지고 맛있어서 약간의 칼로리는 좀 높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풍부한 육즙에서 나오는 풍부한 육향과 어우러지는 감칠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살치살은 생고기 주위에서 아마 가장 좋은 부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양대창. 양대창은 확실히 양념 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양대창 안에 대창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장균이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먹지를 못하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겉부분에 요 쫄깃한 부위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양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빠르게 타기 전에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요 양대창도 쫄깃쫄깃하게 괜찮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샤토브리앙입니다. 가장 특상급 부위라고 하셔요. 그리고 샤토브리앙 자체가 원래 안심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맛있는 부위고 몸통인 가운데 부위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것도 엄청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한 100g에 정말 비쌌어요. 6만 원이 넘었거든요. 네, 요거는 100g에 6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부위입니다. 대부분 3만 원, 2만 원대였는데 요거만 너무 가격이 높아서 어떤 맛인지 궁금했는데 정말 상의 맛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 양념을 해서 주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 소금을 뿌린 다음에 소금 간을 해서 고기 자체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샤토브리앙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묵직하고 쫄깃한 식감과 그다음 부드러운 마블링을 통한 기름진 그런 식감이 어울려져서 그런지 요 샤토브리앙 요거 기가 막힙니다. 근데 가격이 좀 너무 비싸서 요거에 대해서는 먹어도 될 만큼의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날 배터리 때문에 더 많은 기록을 남기진 못했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고 왔던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이상 오사카 야끼니쿠 맛집 거리에 있는 호르몬 타카라를 다녀온 후기였습니다. 네, 이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번 더 해주시거나 구독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